절대 녹두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몸에 좋다고 정성껏 챙겨준 그 녹두. 혹시 다른 음식과 그냥 섞어서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녹두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떨어졌습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에서 온갖 독을 풀어주는 최고의 명약이라 극찬했던 바로 그 녹두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녹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 반대로 녹두의 효능을 200% 폭발시키는 찰떡궁합 음식 3가지, 그리고 현대의학이 밝혀낸 녹두의 놀라운 해독 원리 4가지까지 남김없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혈당 잡는 비법 1가지는 당뇨 때문에 밥 한 숟가락도 조심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정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28분만 투자해 주시면 녹두 하나로 내 온몸을 살리는 완벽한 처방전을 손에 쥐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안 아픈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매일 건강 챙기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내 몸 살리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처방전이라 생각하시고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상극 음식은 자녀분들이 기력 회복하시라고 큰돈 들여보내준 한약, 인삼, 홍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좀 내세요 하고 택배로 보내준 귀한 홍삼 있으시죠? 자식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한 병도 남기기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녹두와 함께 드시면 비싼 보약이 그대로 맹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살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박 어머님은 서울에 사는 딸이 매달 보내주는 홍삼을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녹두가 해독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녹두죽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영양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혹시 홍삼과 녹두를 같이 드시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때 박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좋은 것끼리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의학적으로 녹두는 과거 사약의 주재료였던 부자나 초두 같은 무서운 독초까지 단숨에 중화시켜버리는 강력한 천연 해독제입니다. 옛날에 누군가 이 무서운 독초를 잘못 먹고 입술이 마비되면서 쓰러지면 우리 선조들은 급히 생녹두를 갈아서 그 즙을 입에 흘려넣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이 가라앉으면서 귀한 목숨을 살려내곤 했습니다. 녹두의 해독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뛰어난 해독 능력이 내 몸에 좋은 보약 성분까지 나쁜 독으로 오해하고 몸 바깥으로 전부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근거가 확실합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비텍신 성분은 우리 간의 약물 대사 효소를 아주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보약 성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분해되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서도 녹두 추출물이 특정 약물의 체내 농도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싼 돈 들여 지은 보약이 자칫 맹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보약을 드시는 중이시라면 내 지갑과 건강을 위해 녹두는 잠시 멀리해 주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녹두 음식을 드셨다면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넉넉히 간격을 두고 보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상극 음식은 기력 보충에 최고로 치는 잉어 같은 민물고기입니다. 옛 문헌인 본초 강목에서도 녹두와 잉어는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극 조합으로 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녹두는 몸에 열을 내리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잉어 같은 민물고기 역시 속을 차갑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 성질과 찬 성질이 그대로 만난 것이죠. 이걸 집안의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겨울에 수도관이 꽁꽁 얼어붙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 근육이 깜짝 놀라서 딱 굳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 분비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지요. 고려대학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약해진 위장에 찬 성질의 두 음식을 동시에 넣으면 심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만성 소화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이 두 음식은 꼭 따로 드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상극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녹두라 안심하고 드시는 당면과 청포묵입니다. 녹두로 만들었으니 해독에 좋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시는 68살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잡채를 자주 해드셨습니다. 녹두 당면이니까 해독 효과가 있을 거라 믿으셨던 거죠. 3개월째 꾸준히 드셨는데 오히려 공복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니 당면의 높은 혈당 지수가 문제였습니다. 녹두로 만들었다는 이름에 속으신 겁니다. 국립식품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녹두의 핵심 효능인 항산화와 해독 성분,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은 90% 이상이 녹두 껍질과 단백질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이나 청포묵은 가공 과정에서 이 껍질과 영양 가득한 단백질을 싹 걷어내고 오직 밀가루 같은 전분만 남긴 식품입니다. 한마디로 해독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혈당만 올릴 수 있는 알맹이가 빠진 상태인 겁니다. 녹두의 진짜 해독 효과를 보시려면 이런 가공품이 아니라 꼭 통녹두를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녹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한약과 홍삼은 보약 효과를 없애고 잉어 같은 민물고기는 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당면과 청포묵은 이름만 녹두이지 영양은 텅 빈 껍데기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녹두가 우리 몸에 도대체 왜 그토록 좋은지 그 진짜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이 귀한 녹두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놀라운 효능 4가지를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부어서 속상하진 않으셨습니까? 거울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나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청소부인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집니다. 독소와 노폐물이 몸속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인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바로 녹두입니다. 그런데 녹두의 진짜 힘은 우리가 늘 버리던 이것에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두 껍질째 제대로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효능 4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배출이 안 되고 쌓이는 중금속 해독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외출하기 겁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들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때 녹두 껍질 속 핵심 성분인 비텍신이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몸속에 찌든 납이나 카드뮴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소변과 대변으로 시원하게 끌고 나가 배출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녹두가 내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녹처럼 끼어있는 중금속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야말로 내 몸속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천연 비누인 셈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환경의학센터 연구에서도 녹두를 포함한 식이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에서 체내 중금속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오면서 환경 독소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녹두로 몸속 청소를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뒷목 잡히는 고혈압과 돌연사를 막아주는 혈관 청소 효능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걸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수십 년 된 수도관 안쪽에 물때와 녹이 두껍게 끼면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지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기름진 노폐물이 혈관 벽에 붙어서 피가 지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때 녹두 속에 가득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썩고 산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피길의 찌꺼기가 쌓이지 않으니 피가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혈압 관리와 뇌졸중 예방에 이만한 효자가 따로 없는 것이죠.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녹두 한 줌이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살 이종수 어르신의 이야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이 어르신은 수축기 혈압이 150 가까이 올라가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일주일에 3번 녹두죽을 꾸준히 드셨는데 석 달 뒤 검진에서 혈압이 안정 범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꾸준히 드신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녹두가 혈관 건강에 힘을 보태준 것은 분명합니다. 셋째,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매번 걱정되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흰쌀밥을 마음 놓고 못 드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많으시죠? 남들은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는데 나만 이것저것 가려 먹어야 하니 속상하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녹두를 섞어 드시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녹두는 일반 곡물과 다릅니다. 착한 탄수화물인 저항성 전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착한 성분입니다. 덕분에 식후에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단단하게 틀어막아줍니다. 실제로 녹두의 혈당 지수는 몸에 좋다는 현미보다도 낮습니다. 질병관리청 영양조사 자료에서도 잡곡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녹두는 그 잡곡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특히 뛰어난 곡물입니다. 오늘부터 밥 지으실 때 녹두를 한 줌 넣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밥솥에 쌀과 함께 녹두를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힘든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이 들며 생기는 피부 염증과 가려움증 완화입니다. 나이 드니까 살결이 거칠어지고 자꾸 가려우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옛날 동네 어르신들이 얼굴에 종기가 나거나 피부병이 생기면 녹두를 갈아붙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 피부에 몰린 열독을 싹 내려주고 강력한 소염 작용까지 합니다. 덕분에 노화로 인한 가려움증이나 피부 트러블을 얌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원래 속이 깨끗해야 겉 피부도 맑아지는 법이잖아요. 녹두가 바로 내 몸속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녹두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첨단 의학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비싼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우리 부엌에 있는 녹두가 천연 피부약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녹두의 놀라운 효능 4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중금속 해독, 혈관 청소, 혈당 조절, 피부 염증 완화까지 이 4가지 효과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녹두의 진짜 힘은 우리가 늘 버리던 이것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밀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녹두 껍질입니다. 부드럽게 드시겠다고 알맹이만 쏙 쓰고 껍질은 다 깎아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해독력의 99%를 쓰레기통에 버리신 겁니다. 녹두 껍질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물론이고 나트륨을 빼주는 칼륨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독력의 핵심인 비택신 성분 대부분이 바로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 거칠더라도 껍질째 드시는 것이 내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극인 음식들을 피하고 녹두의 효능도 알았으니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도대체 녹두를 무엇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200% 폭발할까요?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와 현대의학이 딱 맞물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어머님들 옛날부터 녹두 빈대떡 부칠 때 돼지고기 갈아서 꼭 넣으셨죠?
그냥 맛 때문에 넣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의학적 궁합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약하면 차가 힘을 못 쓰듯이 근육이 빠지면 우리 몸도 기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요. 안타깝게도 녹두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를 돼지고기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단독 섭취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곳을 채워주는 단백질 상호 보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녹두의 대사를 도와 기력 회복을 2배로 높여줍니다. 앞으로 녹두를 드실 때는 잊지 마시고 돼지고기를 꼭 곁들여 드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살 최정희 어머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녹두 빈대떡을 직접 만드십니다. 돼지고기 다진 것을 넉넉히 넣고 부치시는데 드시고 나면 일주일 중 기운이 가장 좋으시다고 합니다. 최 어머님 말씀이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건데 알고 보니 보약이었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꼭 같이 드셔야 할 음식은 주방에 늘 있는 천연 상비약 마늘과 생강입니다. 앞서 녹두는 성질이 매우 차가워서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지고 소화가 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벽이 얇아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찬 성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가 바로 마늘과 생강입니다. 이걸 난방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녹두가 차가운 바람이라면 마늘과 생강은 따뜻한 보일러인 셈이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도 보일러가 돌아가면 방이 따뜻하잖아요. 마늘의 알리신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바로 그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위장 점막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을 뜨끈하게 데워줍니다. 찬 성질의 녹두가 가진 독소 배출 능력은 그대로 살리면서 마늘과 생강이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장애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력한 천연 항염과 항균 작용까지 더해지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대한한의학회 발표 자료에서도 녹두와 생강을 함께 조리했을 때 위장 불편감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녹두죽을 끓이실 때 마늘 서너 쪽과 생강 한 톨을 썰어 넣어 보세요. 속이 편안하면서도 해독 효과는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은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파치입니다. 요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저녁만 되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서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다리가 또 이렇게 부었네 하면서 주무르다 잠드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내 수분 대사가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때 녹두와 팥을 함께 쓰면 그 막힌 수분길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이걸 배수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녹두가 배수구의 찌꺼기를 녹여주는 세제라면 팥은 강한 수압으로 막힌 것을 밀어내는 고압 세척기 같은 역할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두 곡물에는 칼륨과 사포닌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세포 사이에 고여있는 쓸모없는 수분과 찌든 나트륨을 강제로 끌어당겨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칼륨이 풍부한 식품의 꾸준한 섭취가 부종 완화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몸이 퉁퉁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녹두와 팥을 함께 넣고 푹 끓여 마셨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천연 부종 완화제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녹두와 찰떡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근육 지키는 돼지고기, 위장 데우는 마늘과 생강, 부기 빼주는 팥,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녹두를 실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100점 만점입니다. 첫째, 만약 평소에 신장 콩팥이 좋지 않으시거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녹두가 나트륨을 빼주는데 최고인 이유가 바로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몸 바깥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부정맥이나 근육이 마비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양소를 통째로 드시려면 무조건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독의 핵심 성분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드시겠다고 거친 껍질을 다 벗겨내시면 비택신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거칠더라도 통째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보물이 껍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조리하시기 전에는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려주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딱딱한 곡물은 소화하기가 참 힘든데요. 6시간 이상 푹 불려야 녹두가 부드러워져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조리 시간도 훨씬 줄어들어 몸에 좋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물에 담가 놓으시면 아침에 바로 조리하실 수 있으니 참 간편합니다. 넷째, 혈당 관리가 필수인 분들은 아주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마지막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 비법입니다. 녹두밥이나 녹두죽을 지은 뒤에 냉장고에 살짝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밥을 살짝 식히면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소화가 아주 천천히 되는 착한 성분으로 변신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밥을 식혀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요동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버드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서도 식힌 밥의 저항성 전분이 혈당 반응을 낮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방법을 오늘부터 꼭 써보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혈당 관리법입니다. 자, 오늘 해독의 왕 녹두에 대해 핵심만 콕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상극 음식 3가지. 한약과 홍삼은 보약 효과가 사라지니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잉어 같은 찬 성질 민물고기는 위장을 얼어붙게 만드니 따로 드세요. 당면과 청포묵은 이름만 녹두이지 해독 성분은 없습니다.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3가지, 근육 지키는 돼지고기, 위장 데우는 마늘과 생강, 붓기 빼주는 팥과 함께 드세요. 건강 지키는 실전 비법 4가지. 신장 약하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껍질째 드시고 6시간 이상 불리시고 살짝 식혀서 드시면 혈당 관리까지 완벽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이 들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정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건강을 통째로 지켜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